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 외교를 총괄할 한덕수 총리 지명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라인도 윤곽이 짜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경기지사 출마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이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일단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로 지명됨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팀은 거의 다 짜여져 가는 것 같죠? 네, 마무리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부총리는 누가 그래도 유력합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임종용 씨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임종용 씨는 하여튼 본인이 고사했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정이 있는 것 같고. 추경호 씨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액티브하기도 하고 지금 인수위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도 또 지난 선거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원내 그 수석 그러니까 원내 대표, 수석 부대표를 한 거죠. 그래서 국회 경력도 있고 청문회 여러 가지 과정도 보고 이러면은 추경호 씨로 거의 경제부총리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 법대 출신의 그 수재 관료 최상목 씨, 최상목 씨는 아무래도 이게 금융통입니다. 금융통.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재무부 출신이고, 재무부.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으로 상당히 유력하겠죠. 금융위원장이 딱 맞네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우리 외환관리법 그 시스템, 그것도 기재부에서 만들 때 실무를 다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융위원장 유력한 것 같고요. 청와대는 아무래도 김소영 씨.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교사.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아주 지금 민주에 가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라인이 이렇게 짜여지는 것 같은데. 이창동 하는 총재는 이제 정해진 거고. 네, 그 라인은 정해지고. 이제 한 팀이 거의 구성이 됐네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로 짜여진 것은 분명하고, 다만 이제 그 한덕수 씨가 약간 조금 전에 불협화음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워낙 가계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 관료들이 부채 많은 거 걱정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여러 번 이 박사님하고도 방송했는데 자영업자들한테는 파격적인 조치를 안 취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재정 건전성 중요하긴 하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전문 관료들이니까 이제 재정 건전성 때문에 조금 약간 조금 너무 확대 재정은 좀 빚을 많이 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장 인수위 쪽에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거리에 곳곳에 지금 폐업한 상점들이 절비하잖아요. 요 주변에도 저희 사무실 주변에도 임대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기왕 빚을 쓴 거 일단 한 50조 정도 확 내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실비 보전을 해주고 그 뒤로 새 출발해서 다시 그래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 부분은 경선 과정에서 또 대선 과정에서 아주 확고하게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안 지킨다 보면은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당연히 지켜야 하고. 비두에 얹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사기도 많고 요새 문자 스미싱 보이스 피싱 여차 잘못하면 저한테도 많이 오대 엄청나게 오죠. 돈 타가라고. 근데 실제로 그게 다 무조건 전화 걸면은 다 사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민심이 워낙 흉흉하기 때문에 하여튼 과감하게 이제 일단 처리하고 이분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제팀이 대충 짜여졌으니까 지금 급한 것은 얼마 전에 북한의 김여정의 상당히 거친 담화도 있었고 지금 ICBM을 추가를 발사한다. 전에 폭파했던 동창리 그 핵실험장을 지금 사무라인인가 그걸 지금 다시 재개해가지고 추가 핵실험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을 신속히 이렇게 짜야 할 그런 필요성이 생겼고 그렇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도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지금 국정원장 쪽으로 이제 조태용 씨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것 같고요. 의원이죠. 네네. 조태용 의원이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진 그 이제 의원이 지금 외교장관으로 거의 내정되다. 거의 뭐 내정됐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미 이제 정책 협의단장으로 미국 갔죠. 가서 지금 예, 예. 줘야 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실은 그 경선에 출마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선에 출마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외교적 역량을 보여줬어요, 사실은. 그때 그 공약 자체도 외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고 제 느낌에는 이제 당선인한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경기고에다 뭐 최고 엘리트잖아요. 근데 서울대 경기고 그다음에 저 옥스퍼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하버드 또 저 뭐야 거기 저 대학원 저 행정대학원도 나왔고 그래서 아마 그 후보자가 사실상 여기에 크게 이제 당선인이 이제 여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진 씨가 아마 외교부 장관이 되고 이제 조태용 씨가 다른 쪽으로 좀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조태용 예, 예. 의원 전 차관까지 했죠. 네네. 이런 분은 뭐 NSC에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 국정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데가 김숙 전 유엔 대사도 또 예, 하마평에 올라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장도 뭐 단수로 하는 게 아니고 한 3배수 이상을 네, 가지고 지금 네, 검토를 검증은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증 단계에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봐야겠죠. 조태용 씨도 검증 단계에 거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보실장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NSC. 예, 예. 이 사실은 안보실장이 이런 국방이라든가 안보 이런 쪽은 네, 다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김성환 씨가 거의 뭐 김성환 예, 예. 거기도 전 뭐 고려도 계시지만 이분도 또 예, 예. 외교 전문가 아닙니까? 외교 전문가고 뭐 저 워낙 또 그 분야 뭐 확고한 데다가 캠프에서부터 같이 계속 해왔고 캠프에 있을 때 이제 당선인이 그 외신 기자회견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교 정책 같은 걸 이제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상당히 이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하고도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기조로 했는데 그게 다 김성환 씨가 아마 준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으로 거의 가는 것 같고 국정원장이 이제 누가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 차제에 요 이제 안보라인 얘기가 지금 나와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서훈 지금 이제 안보실장이죠, 그죠? 예. 서훈 안보실장, 정의용 외교장관. 이 두 사람이 예. 이 대북 관계라든가 이 외교를 여기를 다 주물렀죠. 엄청나게 종북을 한 거죠, 종북. 너무나 심하게 종북을 해서 사실 여기 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약간 좀 이 헌법 정신을 위배했거나 또는 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적 혐의 같은 것도 이제 갈 수도 있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된 바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이 그 지금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때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싱가포르 회담 전에 네네네. 갔었죠. 2018년 3월 9일입니다. 2018년 3월 9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그 전에 하고 그다음 이제 김정은을 북한 가서 만나고 그다음 그걸 브리핑하러 이제 서훈하고 이제 정의용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거예요. 3월 8일 날 백악관에서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핵 포기할 의사가 김정은이가 분명하게 있다. 그 다음에는 그 ICBM이나 이런 그 미사일 테스트를 자제할 용의가 확실히 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원한다. 이 말을 전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 장사꾼이니까 자기가 뭐 이때 뭔가 한 건 해가지고 쇼를 하려고. 워낙 쇼를 좋아하는 사람. 오케이. 그리고 진짜냐. 그리고 근데 희한하게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 브리핑을 안 하고 당신들이 브리핑하라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 다음에는 ICBM 같은 발사를 자제할 용의가 있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세계를 향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네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네. 발표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트럼프 장사꾼이 좀 희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미국도 사실은 네, 그런 정도의 정보를 그 이전에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을 잘 아니까 와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믿을 수는 없고 자기는 또 장사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고 발표해. 그래서 매우 기이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거는 미국 백악관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발표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이제 북한의 이제 친북, 종북 정책을 펼쳤는데 오늘 그 저 김정은 담화가 나왔잖아요. 김여정 담화가 네. 거기 보면 완전히 우린 핵 보유국이다. 남한에 대해서 총 한 방 안 쏘겠다. 이게 좋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서 까불면 한 방에 박살을 낼 수 있으니까 총을 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며칠 전에도 소 국방부 장관이 선제 타격론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선제 타격론은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해갖고 그동안 뭐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공격의 대상을 삼았는데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던 서욱이가 또 여기에 호흡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뭐 선제 타격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현정이가 정말 들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그런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북한은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핵 감축 협상을 하면 했지 뭐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식이고 ICBM도 이미 며칠 전에 또 발사를 해가지고 이미 고각으로 높이 발사해서 그 무력의 역량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그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 이 어떤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냐면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땐 제가 이거를 그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뭐 원래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이 들었는데 한번더 평화 프로세스 뭐 이거 추진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좀 도와주는 모양이다 그런 정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그냥 국력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옹호한 거죠. 그러면 사실 북한은 우리하고 주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하여튼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아니 막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을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몰래 뭐 무슨 저 쌀을 보냈느니 뭘 보냈느니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차하면은 정권 끝난 뒤에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도 그 전에 DJ가 북한에 지원한 그 부분 가지고 국정조사하고 박지원 감옥까지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권 끝나면은 이 서훈이라든가 국정원장 하다가 지금 국가안보실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분이 이제 또 안보실장 하다가 지금 외교장관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 조치가 또 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요 빨리 그 외교 안보 라인을 확정해서 이제 시스템 시켜놓고 정권이 출범하면은 저는 이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는 지금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이 주적 개념도 없애버리고 국방에 대해서 한미 연합훈련 이것도 그냥 실전 훈련이 아니고 컴퓨터 훈련으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그런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 쪽에서는 그 목소리 하나 내지를 못 해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김관진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는 확고하게 원점 사격을 그러겠다고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이런 안보 정책을 펴니까 북한도 깨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여러 국방장관들이 있었지만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방장관을 하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신원식 의원이라든가 김용우 전 육참총장, 이종섭 전 합참차장, 또 이모용 전 한미연합 부사령관 등 이런 분들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이 이제는 대통령 되면서 군의 문민화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군 출신 국방장관이 돼 왔는데 이제는 문민장관이 되는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외국 경우는 뭐 국방장관이 여성 하던 분이 있고 기업 CEO 된 사람들이 다 국방장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민 국방장관 예, 예. 이 예, 얘기도 나오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백승주 전 의원이라고 국방차관까지 한 분입니다. 국회의원도 했고 해박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만약 문민 장관을 선택한다면은 백승주 전 의원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방장관부터가 우리 안보를 확고히 지킨다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 한미 동맹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국방장관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인수위하고 지금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벌써 이제 마찰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그 삼불 정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불 그렇죠. 정책. 중국에서 지금 삼불 정책. 네, 삼불 정책 플러스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삼불 정책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불 정책 말고 지금 이제 그 자제하는 정책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삼불 정책은 이제 MD에 참여하지 않는 거,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 거,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는 거, 요 세 가지가 삼불인데 이거 말고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 하는 그냥 세워만 놓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죠. 뭐 정주에다가 삼불 일한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를 제한한다는 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제한한다는 게 이제 사드 운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포함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인수위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외교팀한테다 해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아까도 다시 이야기했지만 이게 빨리 제대로 된 그 안보팀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이거는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이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또 4월에는 김일성 생일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윤석열 새 시대, 새 대통령을 겨냥해서 뭔가 뭐 기싸움이랄까 또 긴장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삽바싸움 비슷한 것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교 안보팀은 빨리 구성해가지고 한미동맹을 철저히 한 토대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유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빨리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청와대 얘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청와대 역할을 가급적 축소하겠다. 이제 청와대라는 말도 없어집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죠. 사실은 전에는 비서실장 하면 부통령이나 다름없는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고 거기서 사실은 전 정부 부처의 인사권도 다 청와대에서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대폭 줄인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 그게 또 뭐 관가뿐만 아니라 정치권 또 국민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역할을 줄인다 하더라도 비서실장의 맞습니다. 영향력이랄까 역할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중심제니까 뭐 그 권력의 핵심을 옆에서 측근에서 보자. 문고리만 해도 권력인데 대통령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누가 지금 초대 비서실장을 하느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강요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런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또 박주선 씨도 여기 거론이 됩니다. 박주선 그 국회 부의장도 이제 뭐 중량감 있고 또 정치력 있고 또 뭐 호남이고 그래서 또 대통령과 총리가 정치를 좀 잘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통검사로서 오랜 인연이 있고 저기 이제 좀 무게 있고 좀 이렇게 이제 중량감이 있는 분으로 가면 이제 박주선 씨가 뭐 훌륭한 후보고요. 그리고 권영세 씨도 이제 거론이 됩니다. 권영세 씨는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있기도 하지만 그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당에서 그때 이제 두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최재형 이제 전 감사원장 이분이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입당을 했는데 윤 당선인이 당에 그때 들어간 게 가장 잘한 결정 한 두세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들어갔어. 거대 정당을 빨리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당 후보가 됐고 그 후보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권유한 사람이 권영세 씨입니다. 그런데 권영세 씨 자체가
조금 뭐 이렇게 좀 그 액티브하기보다는 조금 약간 조심조심한 스타일이기 그런 때문에 스타일이죠. 예, 예. 근데 대학 다닐 때 이제 형사법 연구회라고 아마 서울대 고시반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스컬에서 이제 선후배로 만난 인연도 있고 해서 여기도 이제 뭐 후보 당선인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비서실장으로 이제 됐고 다른 하여튼 모르는 인물하고 합쳐서 이분들을 가지고 장재원 씨가 이제 장재원 의원이 지금 윤핵관 핵심이고 예,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가급적이면 장재원 의원이 해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 비서실장은 배지를 떼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배지 달고 있는 사람이 떼고 예, 예. 비서실에 들어가는 것은 좀 꺼리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그 후보 군을 올리면서 장재원 씨는 자기 이름 빼고 자기가 또 자기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빼고 아까 이제 박주선 씨, 권영세 씨 뭐 언론에서 정확한 이름은 안 합니다. 사선 의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넣었다는 거예요. 중량감 있는 검찰 출신의 그 정치 경험 풍부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익명으로 해서 이제 당선인한테 넣었는데 당선인이 보고 아 이거 뭐 다시 좀 검토해봐라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은 그 무조건 장재원을 같이 가자고 후보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합니다. 해석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소스들 통해서 들어보면 장재원 씨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을 다시 내놔야 되고 이제 또 본인은 뭐 이제 그 지금 3선인가 그럴 거야. 아마 4선을 하고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정치 무대를 조금 이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좀 중앙으로 4선 의원 한 뒤에는 뭐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지사라든지 다음에 도전한다든지 그런 것도 꿈꾸고 있고 그리고 본인은 그래서 이제 행안부 장관을 이제 원한다는 어떤 얘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행안부 장관은 또 이제 뭐가 이슈가 되느냐면은 선거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인이 가면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사실은 또 장재원 씨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겠나. 왜 권성동 의원이 지금 당 원내대표로 네. 아주 유력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행안부 장관 후보로는 윤한홍 씨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들어가 지금 있습니다. 그 경찰 출신 청와대 이전 그 TF 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장재원까지 비서실장이 되면은 뭐라고 인사평이 나오겠습니까? 윤핵까지 다 말아먹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재원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직을 지금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분을 선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좀 정책통 비서실장을 원한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과거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라든가 어떤 비전,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민간의 역량들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 또 청와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정통한 정책통을 원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서실장 후보는 더 지켜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초대 총리의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면서 내각이라든가 청와대 구성의 속도가 붙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뭐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선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